안녕하세요. 머신러닝과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AIoT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교육의 이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 교육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와 물고기를 가지고 분류하는 언플러그드로 배우는 인공지능, 이렇게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스마트폰에서 사진 편집 기능, 이거 자동으로 편집 보정해주고 하죠.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것이라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경험해 봤을 거고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청각장애인용 수화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그런 앱도 만들고요. 반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앱도 만들고요. 그 다음 후면 카메라,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로 대화 상대의 얼굴을 감지해서 감정을 읽어주는 등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네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이 또한 인공지능이죠. 이세돌 구단과 함께 대결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알파고 인공지능이고요. 의사 선생님을 돕는 인공지능도 아주 많고요. 그 다음 자율주행차에서 활약하는 인공지능, 드론에서 활약하는 인공지능, 우리 집 가전제품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인공지능, 그 다음 인공지능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AI 스피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곳에도 인공지능이 있다네요. 농업 분야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과일의 익은 정도를 파악을 하고 로봇 팔을 이용해서 아주 섬세하게 과일을 수확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고요. 창작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적용되네요. 작곡하는 인공지능, 번역하는 인공지능, 소설 쓰는 인공지능. 네. 그 다음 야구 경기에서도 심판을 도와주는 인공지능도 있고요.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회계사, 이런 활약상도 있고요. 그 다음 기상 예측을 하는 데는 당연히 인공지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생각해냈을까요? 사람들은 왜 인공지능을 생각해냈을까요? 자, 이 그림은요, 1909년 뉴욕 부활절 퍼레이드 모습인데요.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과 마차예요. 그런데 불과 4년이 지난 후에 1913년에 뉴욕 부활절 퍼레이드 같은 거리의 모습인데요. 이제는 자동차가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이 사이에는 사람들이 말과 마차를 통해서 사용하는 중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육체의 힘든 걸 어떻게 하면 기계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까? 연구해서 자동차가 등장한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전기를 이용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등장했어요. 1913년에 그냥 자동차와 현재의 자율주행차,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앞에서는 사람의 힘든 육체 노동을 대신했다면 이 뒤에서는 사람에게 더 많은 편리함을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동차로 변신을 했죠. 인간의 최대 능력이라고 여겼던 학습하는 것조차, 생각하는 것조차도 인공지능에게 넘겨서 그런 생각이나 계산, 상상,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자동차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요, 인공지능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해서 상황에 맞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을 생각해냈지 않았을까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인공지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공지능이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기술이랍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부분이냐? 인간의 인식하고 추론하고 학습하는 것들을 흉내낸다라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컴퓨터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사람은 학습이라는 걸 통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도 학습을 한다고요? 우리 사람이 학습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기억되어 있다가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죠. 뾰족한 물건을 봤을 때 이것은 아프다라는 걸 기억하고 다른 뾰족한 물건을 봤을 땐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학습의 개념이 인공지능에게도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친다, 기계를 가르친다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와 데이터에 구분하기 위한 이름표를 한꺼번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표에 따라 그 데이터의 규칙에 따라 따로따로 구분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름표를 주지 않았어요. 데이터만 줬어요. 컴퓨터에게. 그리고는 그 컴퓨터가 뭔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패턴을 가진 것끼리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머신러닝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요. 학습을 시키는데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게 보상을 줘요. 점수를 높인다든가. 그런데 잘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벌칙을 주죠.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학습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해서요. 머신러닝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딥러닝이라 그래서요. 인간의 뇌의 학습 방법을 흉내냈다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규칙을 생성하는데 인간의 뇌의 학습 방법이 그대로 적용됐다랍니다. 그래서 신경망 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습을 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필요해요. 네, 그 자료를 데이터라고 하고 문자 형태로, 소리 형태로, 숫자 형태로, 이미지 형태로, 영상 형태로 인공지능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얻어질까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한 이력,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에겐 데이터가 되죠. 병원에 가서 내가 진료받았던 내용들이 인공지능에겐 데이터가 되고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내가 주고받았던 모든 정보들이 인공지능에겐 데이터가 되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든 내용이 또한 데이터가 되고요. 내가 사용했던 교통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또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 하여 특수한 기계에 센서들을 달아서 직접 주변 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데이터로 공급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얻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은 이런 걸 잘한다네요. 필적 감지,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를 알고서 구분해서 이것이 어떤 글자인지 알아차린다는 거죠. 또 스팸 메일인지 그렇지 않은 메일인지 구분하기도 하고요.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을 인식하기도 하고요. 소리를 듣고 이 부분이 고장이 난 부위인지 그렇지 않은 부위인지 분류하기도 한다네요. 와,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예, 가르쳐야 합니다. 현재에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인공지능은 아주 많이 활용될 테니까요.
한선관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인공지능만큼 학생들에게 생각을 알게 하는 좋은 도구가 없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언어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력,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 감성과 소통하는 능력이 갖춰지면 인공지능 언어를 이해하는 인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원리와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의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을 통해서 설계와 개발을 통한 자동화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인공지능 교육은 그런 자동화된 AI를 훈련하고 개선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 소양을 쌓고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고 윤리적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이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라고 한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공지능을 체험하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환경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두 그림을 보시고 독성이 있는 물고기와 독성이 없는 물고기의 독특한 신체적 특성을 파악해 주세요. 아마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규칙을 잘 찾아보시고요. 그 찾은 규칙을 가지고 의사결정 트리를 한번 그려줘 보세요. 자, 의사결정 트리는 어떤 한 기준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형태를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에서 분류 알고리즘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한번 이 그림의 패턴을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꼬리가 하트이고 눈을 감고 있다면 독이 없는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꼬리는 하트인데 꼬리가 하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독이 있었어요. 꼬리는 하트인데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면 또 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린 의사결정 트리는 이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인공지능에서는요, 데이터의 인과관계를 의사결정 트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네요.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라고 했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답니다. 인공지능의 분류 기술의 알고리즘으로 의사결정 트리가 있는데요. 많은 데이터의 인과관계 등을 패턴을 찾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분류에 적용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